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황윤정입니다.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저는 고체 촉매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화학적으로 촉매 반응들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관심 있는 연구로는 여러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던가 혹은 이산화탄소를 전환해서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반응들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기초 과학의 연구들은 앞으로의 산업으로 이어질 때 매우 중요한 기초 연구가 되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탄소는 긍정적이지 못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듣는 탄소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저희가 지난 100년, 200년 시간 동안에 대량화하는 산업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의 생활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모든 산업의 발전,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편리한 기술들이 모두 이러한 에너지와 그리고 화학 제품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탄소는 우리한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탄소, 석유화학으로부터 사용되었던 이런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사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요즘 다양한 기후변화의 문제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결국 보면 기술의 산업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공기 중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실 효과라고 해서 지구에게 태양의 복사열을 가두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 효과를 처음으로 발견한 과학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니까 따뜻한 지구에서 식량 생산도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평형과 멀어지게 균형과 멀어지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거라서요. 앞으로는 우리가 과학자로서 좀 더 미래의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결국엔 좀 더 발전된 우리의 미래를 향한 연구이지 어떻게 보면 탄소가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은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화합물들 혹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들 이렇게 전기화학적 반응들을 통해서 좀 더 청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원을 얻고 화합물들을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어떤 화학 결합이라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이런 화학 결합을 끊고 또 새로운 화학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우리한테 필요한 화합물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항상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어야만 반응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촉매라고 하는 소재가 매우 필요합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전기화학적 촉매 반응에서도 동일하게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전력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같은 시간에서도 더 많은 화합물들을 전환하고 생산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산업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잘 생각을 해보면 이산화탄소가 자연에 존재할 때 이산화탄소가 전환이 되어서 나무에 의해서 생물 에너지로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이렇게 됐던 생물 에너지들이 지구 땅 속에서 석유화학의 그 석탄과 석유로 변화된 이후에 우리가 화석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수백만 년 이상이 아주 오래 걸리는 작용입니다. 이런 매우 느린 반응들이 일종의 촉매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촉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으로 이산화탄소를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전기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전환을 하게 되면 고부와 가치 화합물을 합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전기화학적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려고 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데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데 이러한 이산화탄소보다 좀 더 고부와 가치 화합물이라고 하면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산화탄소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독성가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화합물은 수소와 함께 사용이 돼서 합성가스로 알려져 있으면서 다양한 우리가 쓰게 되는 플라스틱이나 연료나 화합물들을 합성하는 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를 전환을 할 때도 저희는 일산화탄소와 같이 좀 더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해서는 에틸렌이라고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에탄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머라고 해서 이제 중합 과정을 통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폴리에틸렌으로 변환해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에탄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탄올 용매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하는 이제 술에도 들어있기도 한 에탄올인데요. 용매로도 사용되고 여러 화학 물질 합성하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과 같은 물질로도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여러 화합물들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화합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전적으로 그러면서도 인류에게 필요한 화합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이 가장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연구를 시작하고 이제 경험했던 세상을 바꾼 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화학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딱 머리에 기억나는 이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각종 비커에 이제 담겨져 있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이제 액체 그림이었었는데요, 사진이었었는데요. 그때 보면 그것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양자점이라고 하는 소재이고 그 입자의 소재의 합성 재료나 혹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기만 다른데도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고 좀 물리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고체 물질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2023년 노벨 화학상은 이렇게 양자점을 개발한 연구 화학자들에게 돌아갔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실 안에서 합성 방법만으로도 계속 연구가 될 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저희가 보는 LED, QLED라고 하는 컨텐트 LED 디스플레이로도 상용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노나 컨턴 다시 사용되고 있는 그 방향의 중에 하나고요. 제가 연구하는 촉매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나노 사이즈의 입자들이 기존에는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의학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물질들을 합성을 하고 또 그로부터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제가 볼 때 실험실에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산업화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이게 빠르게 세상을 바꾸는 과학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들을 하는 것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년, 200년 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현대에 와 있을 때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자연들이야 그대로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모두 다 새롭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에 없던 물건들을 새로 만들어낸 거고요.
이런 섬유나 옷 같은 것들도 기존보다 새로운 합성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입게 되고 하는 모든 다양한 기술들의 개발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꾼 과학에는 최근 100년, 200년 동안에 꽤 많은 것들이 새로운 화학의 합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좀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과학 발전을 하다 보면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편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편리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좀 더 예전보다 편안하고 또 발전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부작용으로서 생기는 것들이 항상 있게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고 전부 다 자동화되면서 인간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또 인간관계의 교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간들이 고립되는 문제들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는 데는 결국 과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들어가도록 하는 기술들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제가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무엇을 꼭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 시절에 생각을 할 때 수학이나 과학, 특히 과학을 전공하다 보니 수학, 과학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한테는 그 꽤 많은 시간들을 다 수학이나 과학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데 할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내가 이렇게 글쓰기를 많이 할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열심히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렇게 공부를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잘 살펴보게 되면은요, 연구를 하는 것들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을 새로이 탐구하는 과정이지만 그 논리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좀 더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과 꼭 의견을 교류하는 우리가 말하는 토론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내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그리고 내 생각을 얼마나 잘 그림으로 나타내서 전달력을 뛰어나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약간 편협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이과, 문과 이렇게 혹은 예체능 이렇게 나눠서 나는 그 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서는 좀 많이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다시 진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자기가 가지는 연구 방향이나 직업의 방향이 있겠지만 그 위에도 자기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중요한 글쓰기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미술적 감각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잘 보면 창의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너무 편협한 시선이 아닌 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저는 추천드립니다.